2026년 2월 28일 새벽, 중동에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선제 공습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이 쏟아졌고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언론이 전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 미사일 종류, 확전 가능성.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이 전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그리고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우리 경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1%, 천연가스의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경고했습니다. 그 유가가 현실화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6%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물가 폭등을 겪으셨죠. 그것보다 더 심한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이 왜 지금 일어났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차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러 정권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중대 전투가 시작됐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 불과 이틀 전인 2월 26일까지 미국과 이란은 제네바에서 핵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 타이밍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이란은 2025년 말부터 국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내부가 흔들렸습니다. 유혈 진압으로 3만에서 4만 명이 사망했고 헤즈볼라, 하마스 등 대리 세력도 이미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둘째, 이란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 약화된 이 순간을 미국과 이스라엘은 놓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셋째, 유대교 명절 푸림이 3월 2일 고대 페르시아현 이란에서 유대인 학살을 막아낸 날입니다. 공격 날짜는 사흘 전. 역사적 상징성을 의도한 타이밍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 전쟁은 즉흥적 결정이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수개월에 걸쳐 항공모함을 중동에 배치하고 핵협상 카드를 압박도구로 사용하면서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으로 누가 돈을 버는가? 첫 번째 수혜자는 미국 에너지 업계입니다. 이란이 하루에 수출하는 원유가 약 150만 배럴입니다. 이란이 전쟁으로 원유 수출을 못하거나 줄이면 그 공백을 누가 채울까요? 미국 셰일 기업들,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채웁니다. 특히 트럼프는 이미 한국에 미국산 LNG 1,000억 달러 구매를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전쟁이 이란 제재를 강화할수록 한국은 미국산 에너지를 더 사야 하는 구조로 몰립니다. 미국 에너지업계 입장에서 이 전쟁은 매출 급증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 수혜자는 글로벌 방산 기업과 한국 방산주입니다. 중동 전역이 전쟁 불길에 휩싸이면 주변국들은 무기를 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국방 예산이 일제히 오릅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이것은 기회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같은 한국 방산주는 이미 K방산의 글로벌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이 확산될수록 한국 방산 수출 수요가 커진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세 번째 수혜자는 숨은 수혜자 중국입니다. 이것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제재를 강화하면 이란 원유를 살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수년째 이란과 은밀하게 원유 거래를 해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재를 지키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란산 할인 원유를 사서 에너지 비용을 낮춥니다. 미국이 이란을 더 압박할수록 이란은 더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원유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서방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중국은 싼 에너지로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모든 게 이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너비 불과 30에서 50km. 하지만 이 좁은 수로로 전 세계 해상 원유의 20%가 지나갑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1%, 천연가스의 3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 1, 단기 봉쇄 시 1에서 4주간, 유가 $100 돌파, 국내 주유소, 기름값 급등, 물가 3에서 4% 추가 상승. 시나리오 2, 중기 봉쇄 시 1에서 3개월간, 유가 $120에서 $150, 소비자 물가 6%대, 정유, 석유화학 공장 가동 차질, 전기요금 인상. 시나리오 3, 3개월 이상 장기 봉쇄 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급 에너지 쇼크, GDP 1% 이상 감소, 수출 경쟁력 전반 약화. 정부가 비축유 201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기 처방만으로는 장기화되는 분쟁의 파고를 넘기 어렵다. 이미 현실화된 피해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KE951편은 두바이행 항공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기술을 돌려 회항했고, 에미레이트, 카타르 에티하드 항공편은 인천발 중동행 전면 취소 또는 무기한 지연, 두바이 국제공항은 폭격으로 면세점 도착층 피해, 추가 공지 시까지 폐쇄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은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처음으로 에너지 취약성을 경험했습니다. 2022년 러우 전쟁 때도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며 물가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역사는 세 번째로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단기 전망으로 2026년 3월에서 6월, 세 가지 핵심 변수에 따라 상황이 결정됩니다. 미군 인명피해 규모 클수록 미국의 보복 강도 상승. 이란 핵시설 실제 피해 정도 클수록 이란의 보복 강도 상승. 호르무즈 해협 실제 봉쇄 여부 실현 시 전 세계 경제 충격. 전문가들은 관리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양측 모두 완전한 전면전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사건 하나가 예상보다 큰 파장을 낳는 것이 전쟁의 속성입니다. 중기 전망으로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이란 정권이 붕괴되거나 교체된다면 중동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됩니다. 미국은 이미 체제 교체를 목표로 선언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선례를 기억하십시오. 2003년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지만 이라크는 혼란에 빠졌고 미군은 20년을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란의 경우 그보다 훨씬 큰 나라이고 복잡한 정치 구조입니다. 체제 교체 후 안정화는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73년 4차 중동 전쟁으로 1차 오일 쇼크, 유가는 4배 폭등, 그때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1979년 이란 혁명, 2차 오일 쇼크, 한국 마이너스 성장, 2003년 이라크 전쟁, 유가 상승 시작, 2008년 배럴당 $147 기록, 2022년 러우 전쟁, 에너지 가격 폭등,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과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 자신이 직접 참전한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상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차원이 다른 군사력을 가진 이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중동 여행 출장 계획이 있다면 즉시 점검하세요. 인천발 두바이, 카타르, UAE 항공편이 이미 대거 취소됐습니다. 항공사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정을 조정하세요. 둘째, 에너지 관련 자산을 점검하세요. 유가 급등 시 수혜를 보는 에너지 방산 관련 자산과 피해를 보는 항공, 석유화학 자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기 변동성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고 중기 흐름을 보세요. 셋째, 물가 상승을 대비한 생활비 재점검을 하세요. 기름값, 전기가스 요금, 수입식품 가격이 순서대로 오릅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달러 자산 비중을 소폭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지정학적 위기 시 달러는 강세를 보입니다. 현재 환율이 이미 높은 수준이지만 상황이 악화될수록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 금융 상담을 반드시 먼저 받으세요. 다섯째, 뉴스를 볼 때 수혜자를 찾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전쟁 뉴스는 매일 쏟아지겠지만 어떤 주체가 어떤 이유로 전쟁을 지속시키거나 종결시키려 하는지를 보면 시장의 흐름이 보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1. 왜 미국은 핵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전쟁을 택했고 그 결정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에너지 업계, 방산기업, 아니면 중동 패권 재편을 노리는 지정학적 이익?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때 피해를 보는 건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인데 그 리스크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 오일 쇼크의 교훈을 얼마나 반영했을까요? 전쟁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가장 많은 영역입니다. 휴전 협상이 빨리 타결될 수도 있고 예상보다 확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와 현재 흐름을 보면 대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슈를 올빼미의 눈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빼미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